자, 33번. 음식이라는 것은 좀 더 많은 것을, 이때는 행한다. do의 의미예요. 그래서 음식은 많은 일을 행한다. 우리의 배를 채우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그냥 먹기 위한 수단 정도가 아니라 음식이 만족감을 준다. 감정에도. 그래서 당신이 스테이크나 피자를 찾을 수도 있겠죠. 뭐 할 때? 행복할 때. 똑같은 일이 진행된다. 아이스크림이나 초콜릿에도. 당신이 슬플 때. 그러니까 감정에 따라서 음식 종류를 달리하네요. 이러한 종류의 섭취, 음식 섭취는 뭐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감정에 반응을 하는 거다. 이럴 때 이런 표현들이 탁탁 해석이 잘 되면 좋겠어. 그리고 뭐 하는 대신에 우리의 배고픔 대신에, 그래서 이건 뭐로 알려져 있어요? 감정적인 섭식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감정적인 식사. 자, 이제 박사들이 추정을 했대요. 약 75%의 과섭취는 뭐의 원인이다? 바로 감정적인 섭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매콤한 게 땡긴다든지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그러한 감정에는 이제 우울증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화도 있고, 긴장도 있고, 좌절도 있고, 스트레스도 있고, 자존감이 낮을 수도 있고, 그리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네요. 사람의 관계 속에서. 결국 이런 것들은 어떤 일종의 모든 촉발제가 됩니다. 이게 원래 방아쇠란 뜻인데요. 시작하는 거가 된다. 그리고 이러한 촉발제들은 뭘 결국 초래하냐면 lead to 초래하다. 감정적인 식사를 초래합니다. 하지만 turning to food each time you face a problem, 여기까지 끊어서 보면 이게 이제 동명사로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음식에 돌아서는 것은 매 순간마다 우리가 문제를 직면했을 때, face, 직면했을 때마다 each time. 이게 일종의 부사절이에요. 이렇게 묶어보면.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직면했을 때마다 문제에 직면했을 때마다 음식에 돌아서는 것. 그러니까 음식 먹으려고 대드는 거. 이거 꽤 자기 파괴적인 습관이고요. 파괴적인. 그것들은 우리를 방해하는 거죠. 뭘 얻는데? 스킬을 얻는데. 우리가 삶의 문제를 그죠? 다루는데 필요한 기술을 얻는데 방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감정이 문제가 생기면 뭐 상담을 한다든지 산책을 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먹는 걸로 돌아서니까 안 좋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을 해치는 겁니다. harming. 지나치게 먹어서.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항상 어쨌든 항상은 아니고 anyway 어쨌든 우리는 계속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불행하니까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아니면 우리를 둘러싼 주변 사람들에게서 불행을 느끼니까요. 계속 과식을 한다는 거죠. 자, 레드 헤링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게 용어란 뜻이 있어요. 용어. 웬일이니?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중복어의 삭제가 안 되고 그냥 이 흐름에 따라서 단어를 쭉 써놓은 거거든. 그래서 그런 것 같아. 내가 잘못 설정했네. 설정을 그 중복어의는 삭제라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 청어라는 단어가 레드 헤링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게 용어란 뜻이거든. 여기 기간이란 뜻도 있지만 용어란 뜻도 있습니다. 살짝 써볼까요? 여기다가 기간이라고 쓰고 콤마 용어라고 쓰겠습니다. 용어, 기간 용어. 그래서 이제 레드 헤링이란 단어는 어디로부터 온 거냐면 오랜 그 사냥의 전통으로부터 온 건데 이 청어라는 물고기는 자주 사용이 됐대요. 헌터들에 의해서 뭐 할 때 그들이
그치. 사냥개들을 훈련시킬 때 먹잇감으로 줬나 봐요. 약간의 간식이지. 사냥된 동물의 냄새를 따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됐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훈련을 하기 위해서 냄새를 쫓기 위해서 청어를 사용했대요. 자, 헌터들이요. 개를 이제 테스트를 하는데요. 그 냄새나는 물고기를요. 드래깅하면 질질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길을 따라서 그 길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이제 청어를 질질 끌어가지고 이렇게 냄새를 묻혔겠지 뭐. 알아보기 위해서 인지 아닌지를 그들을 방해하는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길을 가로질러 이 냄새나는 물고기를 질질 끌고 갔대요. 잠깐만. 오케이. 그러니까 개들한테 청어 냄새가 방해가 되게 만드는 거네. 그러니까 청어 냄새가 고약하잖아. 비린내가 많이 나니까. 그러니까 그 냄새가 많이 나는 곳에서도 뭐 그러니까 사냥꾼이 원하는 냄새, 뭐 멧돼지라든지 아니면 뭐 새, 꿩 이런 냄새를 맡을 수 있는지를 실험을 이 청어를 통해서 이렇게 방해 작전을 핀 거지 뭐 쉽게 말하면.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대부분 이 용어를 사용할 때는 바로 토론을 할 때인데요. 문학이나 아니면은 논쟁에 대한 토론을 할 때 사용을 한대요. 이 청어라는 레드 청어라는 말을. 소설에서는 말입니다. 픽션이 소설이에요. 레드 청어는 어떤 한 사건으로 얘기할 수 있거나 어떤 한 인물로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사용되곤 한데요. 작가에 의해서 속이기 위해서 누구를? 독자를. 그러니까 레드 헤링 하면은 이제 약간 방해 공작원 이런 느낌이네. 됐죠? 약간 약간의 나중에 그 소설 같은 거 읽으면 뒤에 반전 같은 게 생기잖아. 얘가 살인자였어? 뭐 이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대부분 살인자일 것 같은 애는 원래 착한 애고 주인공 같았던 애가 막 살인자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 가끔 반전으로. 그 얘기네요. 자, 그러면 토론을 할 땐 말입니다. 이 레드 청어라는 것은 하나의 논쟁인데요. 그 논쟁은 대중의 어떤 집중을 뺏어가는 테이크어웨이가 뺏어가다거든요. 어디로부터? 실제적인 주제나 토론의 주제로부터.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뭐 자전거 거치대를 어디에 설치할지를 막 예전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자전거 거치대를 어디서 설치할까? 전기 자전거를. 그래서 거치대 갖고 막 싸우는 거지. 그러면 지구 온난화를 얘기해야 되는데 전기 자전거로 넘어가서 전기 자전거 거치대를 아파트 앞에 설치할 뒤에 설치할지 그러고 싸우고 있으면 걔가 이제 레드 청어인 거지. 이해됐죠? 네. 자, 비록 이 레드 청어에 대한 정의가 변했겠지. 실제로부터. 그러니까 리얼에서 추상적인 것으로 변했잖아. 사실 여기가 리얼이잖아. 강아지 얘기한 데가, 그지? 거기서 지금은 추상적인 의미로 변했잖아. 그죠? 뭐 예를 들어 토론할 때 방해하는 주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지만 여전히 뭔가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대. 바로 데디아를. 안 보여, 글씨가. 그러니까 something that 이거 관계대명사인데 divert someone's attention. divert 하면은 바꾸다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누군가의 관심을 바꾸는 거지. 관련 없는 요소를 집어넣음으로써, 도입함으로써. 됐나요? 그 마지막도 정의적 성격이 됐네. 한 번 더 얘기해주는 장면이죠. 역시. 3개 정도 더 남았어요. 자, 하나 더 보고. 보자. 하나 더 보면 더 맞나? 자, 요거는 이제 저축 계좌라는 뜻이 있어요. 어카운트가. 써볼게요. 계좌. 원래 어카운트 하면 동사로 책임이란 뜻이 있는데요. 책임지다. 여기서는 세이빙 계좌니까 저축 계좌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은행의 저축 계좌에는요. 당신의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아닌 것 같은데. 즉, 당신의 초기의 저축액이 디파짓이라는 뜻이 있어요. 원래 퇴적층이란 뜻이거든요. 생물학에서 퇴적, 저축액이죠. 근데 얘가 이제 계속 갖다 놓으면 이자가 쌓이잖아, 그지? 이게 이자란 뜻이 있어요. 또 인터레스트가 흥미란 뜻도 있지만 이익 이자란 뜻도 있습니다. 써볼게요. 그리고 나중에 그 이자가 또 그 자신만의 이자를 또 벌어다 주잖아. 우리는 이걸 복리라고도 하죠, 그죠? 네. 자, 그러면 기타 등등 as the amount of your savings increases. 너의 저축 금액 양이 늘어날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예금액이 증가하면서 so on 계속 그렇게 되는 거다. 마찬가지로 인구 증가, 인구 성장이 기하급수적인 흐름으로 나온다. 인구가 자, 새로 태어난 신생아들이 결국에 성장을 하게 될 때 또 재생산하고 그리고 만들 때 좀 더 많은 인구 멤버들을 요거는 이제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차례대로란 뜻이에요. 차례대로 재생산을 하는 거고 그리고 뭐 첫째가 이제 애들 낳고 둘째가 애들 낳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탄생을 한다. give birth to는 yet more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더 많은 이게 yet은 뭐 훨씬이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훨씬 더 많은 탄생을 시킴으로써 말이 어렵다. 그러니까 봐 부모님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지? 그럼 자녀를 예를 들어서 둘을 낳았어. 그럼 얘네도 자녀를 뭐 둘씩 낳잖아, 그지? 그 벌써 몇 명 된 거야? 많이 됐죠? 네. 그 내 생각에는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 볼까? 그럼 인구가 많아, 적지? 그럼 계속 거꾸로 올라가다 보면 정말 아시아에서, 아메리카에서, 오세아니아 주에서 인간들이 한 명씩 있었을까? 그러진 않았겠지, 그지? 어떤 한 특정 지역에서 갑자기 이게 레드 헤어링이라는 거야? 갑자기 생각이 나서 어떤 특정 지역에 남녀가 있었겠죠? 그죠? 특정 지역에 여기서 이제 자녀들이 많이 나와서 좀 군집을 이루고 그러면서 이제 이동을 했겠죠, 지역으로. 좀 오래 걸렸지만 그게 가장 타당하지 않을까요? 갑자기 여기에 남녀 있었고 갑자기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 그지?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은 남녀가 있을 텐데 도대체 이 남녀는 어디서 온 거죠? 아, 원숭이. 그래요? 원숭이가 이제 남녀가 된 거예요? 그것도 웃기잖아. 하나는 원숭이 같았고, 하나는 사람 같았고, 하나는 진화가 덜 됐고, 더 될 수도 있었고, 그러다 점점 사람 같아졌고, 그러다가 이제 사람이 됐고, 이렇게 된 건가? 제가 말하는 거는 저는 그 설을 믿지는 않아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설인 것 같아. 그러면 나한테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설은 하나밖에 없어. 창조론밖에 없어. 왜냐하면 너무도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못 봤기 때문에 그 사건을 그냥 정말 신이 있어서 그냥 어느 순간에 만들어 놓고 그들이 이제 자녀를 낳기 시작했던 건 아닐까. 그게 더 합리적일 것 같아. 너무 말이 안 돼, 지금. 어쨌든 제 생각은 그렇고요. 하지만 저도 처음에 안 믿겼는데 제 생각이 점점 맞다는 생각으로 기울이고 있어요. 확인할 수는 없지만 당신의 돈이 말입니다. 계속해서 축적이 됩니다. 무한대로. 좋네요. 그러면 한 인구가 이러한 사치를 누리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개체군이라고 해놨는데 아까 우리 지금 시컨 돈이 급수적으로 느는 거와
인간이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거와 비슷하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돈은 기하급수적으로 누를 수 있는데 인간은, 개체군은 그렇지 못하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호사, 럭셔리를 누릴 수 없대요. 왜 그럴까요? 인구 성장, 모든 인구들의 성장에 있어서 whether 인지 아닌지 그들이 인간, 동물, 식물을 구성하고 있던지 간에 아니던지 간에 뭐가 생겨요? 리미티드? 제한이 생기는 거야. 뭐에 의해서? 자원의 이용 가능성에 의해서. 사실 돈이 이자가 느는 건 내가 이제 100만 원을 저축하고 이자가 10만 원이 생겨서 110만 원이 됐고 110만 원에 또 이자가 생겨서 111만 원이 됐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그거는 사실 한국은행에서 나한테 111만 원을 그때그때 찍어주는 게 아니잖아. 내 말은 전자상 숫자만 늘어있잖아. 그죠? 그럼 내가 그걸 인출할 때는 은행이 돈을 빌려다가 갖고 있는 돈을 나한테 주는 거잖아. 사실 그런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얼마든지 늘고 줄을 수가 있겠지. 네가 알고 있는 모든 주식들 숫자들이 다 그런 거야 지금. 사실은 그냥 숫자적 약속이야. 사실 그걸 직접 찍어내고 있진 않아. 빌려와서 내주는 거지 우리한테. 달라 그럴 때 그거 약속돼 있는 거고 그렇게 해줘야 되고. 근데 반대로 투자도 똑같고요. 내가 1,000만 원을 넣어도 그 1,000만 원이 직접 그 회사에 고스란히 있는 게 아니잖아. 흘러가서 사라지잖아.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그지? 뭐 그런 것처럼 인구의 성장은 그런 숫자적인 게 아니라는 거지. 자원의 이용 가능성에 제한이 따르는 거지. 아무리 늘어봐야 먹고 살 게 없으면 다 죽는 거지. 소멸되고. 결론적으로는 말입니다. 중요한 자원이 예를 들어서 음식이나 물 같은 것이 고갈이 될 때마다 인구의 기하급수적 성장은 쇠퇴를 할 것이고 그것은 either 안정화되든지 begin 쇠퇴를 하기 시작할 거든지 뭐 때문에? 질병이나 굶주림 때문에 라고 합니다. 여기서 안정이라는 개념을 다시 되짚어 보면 쇠퇴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왜 갑자기 안정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죽는데? 인구가 줄고 그 마을의 인구가 줄어들잖아. 근데 왜 안정화된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약간 그거죠. 인구는 주는데 계속 아닌가요? 자원이랑 맞춰 생각해야지. 자원. 그쪽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은 한계가 있잖아. 근데 너무 인구가 늘었어. 그러면 자원이 금방 고갈되겠지. 근데 병이 한번 돌았어. 그럼 많이 죽겠지. 그러면 있는 자원을 가지고 유지, 안정이 되는 거지. 그 얘기야, 지금. 좀 무서운 얘기인데, 그게 자연 선택설에도 있어. 그래서 코로나 같은 게 괜히 도는 게 아니야. 인구 개체수 맞추려는 거야.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지구 환경이 변해서 그런 이상한 병이 생겼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큰 그림으로 보면 개체수 맞춰주는 거야. 지구가. 우리도 지구의 일부잖아. 좀 죽어라 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내 생각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큰 그림이 있지 않을까 항상. 그런 배우의 사람이 아닌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를 믿기 때문에 신의 존재를 믿지만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일맥상통한다는 생각은 늘 듭니다.